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아마존, 메타, 구글 세계 핵에너지 확대에 동참,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핵에너지 확대를 위한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글로벌 에너지 산업과 기술 기업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중요한 기사입니다.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메타, 구글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보다 3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서약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 서약은 세계협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에너지 사용자 약속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적 결정입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은 세계 전력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3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움직임에 동참한 기업은 IT 대기업들뿐만이 아닙니다. 다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도 함께 서명했으며 원자력 관련 기업인 미스트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오클로 등은 이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마존, 메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데이터 센터에 급증하는 전력 소비량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기술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는 올해 초 AI와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 내에서 4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은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탄소 배출 감소입니다. 아마존은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순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원자력은 수력 발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저탄소 전력 공급원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산업이 AI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AI 열풍이 불면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주식이 기술주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의 주가는 AI 붐과 맞물려 급등했지만 그만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원자력 산업에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들도 원자력 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핵협회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정부가 원자력 산업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원자력 발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원자력은 이제 단순히 기존 에너지 기업의 관심사가 아니라 AI 및 데이터 산업을 이끄는 IT 대기업들도 주목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이 단순한 발전 방식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지, 또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협력하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 더그 포드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무역 갈등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기사로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 긴장이 심화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다양한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캐나다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발을 주도하는 인물이 캐나다 연방정부가 아닌 온타리오주 총리 더그 포드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온타리오주는 미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으로 미네소타, 뉴욕, 미시간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직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25%의 수출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하자 포드는 물러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과 직접 통화한 후
수출 세부가 계획을 철회했으며 두 사람은 워싱턴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더그 포드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때 트럼프 대통령을 마케팅 천재라고 부르며 낮은 세율과 친기업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온타리오주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온타리오는 미국과의 무역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온타리오주의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는 곧 캐나다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곧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포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는 단순히 캐나다 내에서만 반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주요 방송사에 직접 출연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NN에서는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에 완전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NBC에서는 만약 관세가 계속될 경우 경기 침체를 트럼프 경기 침체라고 부를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폭스뉴스에서는 미국과 캐나다는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무역 전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포드는 TV 출연 시 캐나다는 매물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나오며 강한 애국주의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포드의 강경한 태도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드를 강한 인물이라며 캐나다가 미국에 전력세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이자 동시에 포드가 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포드는 전력 수출 세부과 계획을 철회하며 일단 물러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협상에서 가장 나쁜 방식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정치적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사실상 임기가 끝났으며 자유당의 새로운 지도자로 마크 카니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카니는 곧 총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맞대응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이에 대해 우리는 달러 대 달러, 관세 대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강력하게 맞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무역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경한 무역 정책을 유지한다면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도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포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캐나다 내에서 강력한 지도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며 국내 정치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캐나다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정부가 협상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포드의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